검찰은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도 재판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특검을 막기 위해 계엄을 일으켰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안보 위협을 비상계엄의 이유로 꼽기도 했습니다. 야당은 현재의 간첩죄 규정의 개정에 반대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중국의 간첩들은 한국에서 활개치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야당의 예산 감액과 정부 관료 탄핵 등으로 인해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검찰은 내란죄 관련자들의 재판에 야당이 추진하던 김건희 특검 법안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이 윤 대통령이 당시 국정 상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보여주는 단서라는 겁니다. 당시 민주당 등 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계속 발의했고 윤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이를 막고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한 자릿수 이탈표만 나와도 거부권이 무력화될 수 있었는데 당시 한동훈 대표가 무조건 막겠다는 말 대신 애매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엄 선포의 배경이 될 수 있다고 검찰은 본 겁니다. 검찰은 김 여사 특검법 외에 최상병 특검법과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언론 보도들도 법원에 증거로 냈습니다. 검찰하고 윤석열 간의 저는 모종의 딜을 통해서 공수처 물맥이고 우리가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우리 조직을 한번 살려보겠다라고 하는 모종의 저는 자기네들끼리의 뭔가 작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랬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작전을 이어나가려고 하는 거를 법원이 딱 2번이나 커트를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법원하고 관계에 있어서 검찰이 매우 놀래가지고 이거 완전히 흐트러졌다. 이거 이렇게 나가면 큰일 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김건희 것도 내가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더 이상 내가 윤석열하고 뭔가 해가지고 뭔가 해보려는 생각은 해보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을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결국 윤석열은 자기가 계산했던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돼버렸고 다 이제 소용이 없어졌고 자기가 키워준 사람 혹은 자기가 도와준 사람에게 결국은 배신자 당했고 예를 들면 최상목도 뭐 자기를 배신 안 한 것처럼 생각하겠지만 결국은 헌재 재판관 2명 올려줌으로써 배신을 한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이번에 심우정도 자기를 그냥 구속 기소해줌으로써 결국은 또 자기를 배신한 거거든요. 이제 자기의 시간이 끝났다는 걸 아마 모슬에게 깨닫고 있을 겁니다. 검사장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입장 정리를 한 거는 어쨌거나 명분을 얻겠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본인이 리스크를 줄이겠다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은 검찰의 입장들을 이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는 게 증거가 충분하고 그리고 그 증거 속에서 김용현 포함해서 다 구속시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우정은 2가지 입장입니다. 검찰총장 입장과 조직의 총수 입장과 개인 심우정 입장 속에서 고민하면서 결국 검찰도 살리고 그리고 본인도 살 수 있는 거는 적어도 현재 상황에서는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검찰을 계속 지켜봐야 되겠지만 검찰은 공판 단계에서 아주 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속하게 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공수처를 3류 수사기관 취급을 하면서 그랬죠. 아주 빛나려고 했었는데 그 기회를 잃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잘못하다가는 특검이랑 경쟁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지금 탄핵 심판하고 또 이제 어쨌든 비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그냥 열심히 해서 이번 기회에 그냥 잘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은 공천 개입 의혹인데 저희가 보니까 이에 더해서 김건희와 명태균 민간인들이 국정에 개입한 의혹이 있었습니다. 특히 대통령 당선 직후에 벌어진 이태원 참사. 이 이태원 참사에 민간인 김건희와 명태균이 어떻게 해결을 할지 서로 논의하는 장면이 있는데 리포트로 정리했으니까 일단 보시고 계속 얘기 나누겠습니다. 뉴스타파는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나눈 SNS 대화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명 씨가 사용한 PC 하드디스크를 포렌식해서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 이미지 280개를 복원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SNS 대화에는 명태균의 여론조사 보고서 전달은 물론 명 씨가 선거 전략과 캠프 인사에도 개입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그런데 뉴스타파는 윤 대통령 당선 후 명 씨가 국정에 개입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5개월 뒤인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159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참사 한 달여 만인 2022년 11월 2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통과시켰습니다. 같은 날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의 텔레그램 대화입니다. 김 여사가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의견 주세요. 사태 파악은 이미 다 됐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에 명 씨는 국정조사위원으로 당내 의사조율과 전투력 그리고 언론 플레이에 능한 의원들을 포진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정점식, 배현진, 송원석. 국정조사 대상 기간에 왜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주호영이 양보했는지 큰 걱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근거 없는 막말을 퍼부으며 언론 플레이에 나섰습니다. 해밀턴 호텔 옆에 골목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직선거리로 무려 300m나 떨어진 곳에도 시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 세월호 사태에서 우리는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국가적 참사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숙주로 삼아 기생하는 참사 영업상이 활개치는 비극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들은 참사가 생업입니다. 진상이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원조 윤핵관인 장제원과 권성동 의원은 자신들의 페이스북에 국정조사는 애초 합의해줘서는 안 될 사안이었다거나 세월호처럼 정쟁으로 소비되다가 시민단체의 횡령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의 출범을 비난했습니다. 막말의 배우가 김건희 여사였는지 명태균 씨의 언론 플레이 조언에 따른 것인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대통령의 부인이 국회 합의사항인 국정조사에 대해 자신이 사태 파악은 다 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냐며 민간인 명태균 씨에게 의견을 달라고 말한 것 자체가 부적절한 처신입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명 씨가 직접 윤 대통령과 소통한 사실도 확인됩니다. 참사 닷새 만인 2022년 11월 4일 명 씨는 윤 대통령에게 대통령님, 민주당의 공격을 미리 방지하려고 김영선 의원이 선제적으로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라고 적은 뒤 관련 기사 링크를 보냈습니다. 김영선 의원이 주최자가 없는 지역 행사에서도 관할 지자체장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재난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 당시는 민간인 명태균 씨가 김영선 의원의 세비를 매달 절반씩 받아 챙겼고 창원 국가산단 유치를 막후해서 지휘하는 등 막강한 실력을 과시할 때였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의 공격을 사전에 방지하는 목적으로 김영선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것도 명태균의 지시에 따른 행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취임 후에는 명 씨와 연락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명 씨는 계속해서 윤 대통령 부부와 소통하면서 때로는 국정에 대한 자문까지 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정상회담 외곽에서 벌어지는 또 하나의 외교라고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순방 직전인 2022년 11월 7일 오전 7시 35분 명 씨는 여사님, 대통령님께서 해외 순방에 혹시 남쪽으로 가실 일이 있으면 각별히 행동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라며 남쪽을 언급하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놀란 김 여사가 1분 만에 어떤 이유죠? 라며 캄보디아와 발리를 간다. 무슨 일이 있는지 묻습니다. 이에 명 씨는 마산 앞바다의 정어리대 집단 폐사, 이태원 참사, 무궁화호 탈선 사고가 연이어 터져 자신이 그런 꿈을 꾼 것 같다며 난데없이 꿈 얘기를 꺼냅니다. 김 여사가 순방길을 떠나 있는 동안에도 명 씨는 김 여사에게 이런 놈들 때문에 그런 꿈을 꾼 것 같다며 한 신부가 윤 대통령 전용기가 추락하길 바란다는 주장을 해 논란이 된 기사 링크를 공유합니다. 김 여사의 답변은 따봉 손짓을 하는 선인장 이모티콘이었습니다. 김 여사의 순방 동행이 정상회담 외곽에서 벌어지는 또 하나의 외교라더니 실제로 김 여사는 예정된 일정에 불참하고 기자들의 취재를 원천 차단했습니다. 원래 일정은 11일 캄보디아 프놈펜 의료원 방문, 이후
푸놈펜에서 비행기로 40분 거리인 각국 정상들의 배우자 프로그램으로 12일 앙코르와트 방문, 13일에는 시청각 장애인 학교 방문이 예정돼 있었는데 수도 푸놈펜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하는 배우자 프로그램 일정을 갑자기 취소한 겁니다. 11일 푸놈펜의 한 의료원을 방문한 김 여사는 심장병 수술을 받은 아동들을 만나기로 했는데 건강이 안 좋아 못 온 아동의 집을 다음 날 방문하는 것으로 일정을 바꿨습니다. 치료 받아야 돼요. 아무나 괜찮지만 너무 순수해. 김 여사는 캄보디아 수도에만 머물며 한인이 운영하는 떡볶이 집과 업사이클링 가방 제작샵을 방문하고 사진을 찍어 기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13일에도 이틀 전에 갔던 의료원을 다시 방문했는데 대통령실은 심장질환 소년의 실질 지원을 위해 의료원 측 논의가 우선이었다며 갑작스럽게 일정을 바꾼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명태균 씨는 자신이 김 여사에게 꿈 얘기를 해주면서 앙코르와트 방문 취소를 제안했고 김 여사가 이를 수용했다고 이준석 대표에게 얘기했고 명 씨와 함께 일했던 강희경 씨도 같은 내용을 명 씨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명 씨의 주술적인 외교 조언을 김 여사가 받아들이면서 현지 일정이 모조리 수정된 사실이 이들의 텔레그램 대화에서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도 명 씨는 김 여사에게 자신의 꿈을 얘기하며 이태원 참사 해결을 위해 경찰 조직을 구조조정하고 인사를 재조정해야 한다거나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의 남하 정책을 무서워한다며 대한민국의 무기를 동남아에 수출하고 동남아의 천연자원을 받는 대물변제 계약을 체결하라는 등의 조언도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윤 대통령 부부가 자신들을 도와준 대가로 명 씨에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줬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최소 3달 전에 이 같은 증거를 확보해놓고도 윤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한 직후인 2021년 7월 4일 명 씨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여론조사 보도를 전달한 뒤 이재명 후보 쪽에서 뉴시스에 의뢰해서 작업한 여론조사라고 설명합니다. 다음 날 김 여사는 자신이 전달받은 글을 명 씨에게 보내줬습니다. 머니투데이 편집국장이 다음 주부터 PNR 여론조사 중단시킴. 숫자가 이상하다고. 윤이 높게 나온다고. 이재명 쪽에서 머니투데이에 PNR 조사 문제 삼아왔음. 그게 통한 듯. 머니투데이에 항의 필요. 그러나 명 씨는 제가 정리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라며 자신감을 보입니다. 이에 김 여사는 아 다행이네요. 해결 가능한 거죠? 걱정 많이 했습니다. 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이로부터 일주일 뒤인 7월 12일 명 씨는 여권에서 여론조사를 활용한 민심 조성이 들어갔다면서 민주당이 지난 주말에 본인들에게 우호적이지 않게 여론조사가 나오는 언론사나 여론조사 기관은 조사를 중지할 압력을 줬다며 공산당 정권이 따로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가 걱정이네요 라고 하자 명 씨는 대화를 이어가다 관계없습니다. 대안을 다 마련했습니다.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다음 날인 7월 13일 명 씨는 장예찬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회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냈습니다. 선거 개입과 여론조작이 팩트인가요? 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장 씨는 김건희 여사의 카톡글 내용과 거의 똑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는 분명 민주당이나 정부 차원의 아주 강력한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특정 사건을 민주당의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는 대화도 했습니다. 검찰 수사보고서에는 이동훈 전 윤석열 캠프 대변인이 가짜 수산업자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받은 것과 관련해 여권으로부터 회유를 받았고 이를 거부했다. 이 사건은 정권의 공작이라고 주장하는 언론 기사를 명태균이 보내자 김건희 여사가 이게 무슨 뜻인지 물어봤고 명태균은
이준석은 이걸로 밀어붙인다고 전화가 왔다라면서 이준석이 여권의 공작에 대한 진상규명에 착수할 것이다 라고 말한 언론 보도를 보냈다고 적혔습니다. 같은 날 명 씨가 또다시 민주당의 여론조사 작업이 전방위적으로 들어갔다고 말하자 김 여사는 큰일이네요 라면서 저보다 남편 통화가 시급하다. 남편 통화가 끝나면 전화를 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2021년 10월 5일 김 여사는 홍준표가 윤석열 후보를 앞서는 기사가 나오자 큰일이네요. 이러다 홍한테 뺏기는 거 아닐까요? 라고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김 여사가 홍이 1등은 안 되나요? 라고 재차 걱정을 하자 명 씨는 네 어렵습니다. 내일 자체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김 여사는 명 씨에게 야당 1후보는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고 명 씨가 네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라고 답하자 김 여사는 네 제발요. 라고 읍소했습니다. 이 같은 대화는 명 씨가 여론조사 조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김 여사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은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경호원들을 인간 방패로 떠밀며 숨어서 버티고 극렬 지지층을 선동하고 끝까지 조사를 거부하며 피하려 했지만 여러 공범 등에 대한 수사를 토대로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은 윤 대통령의 혐의를 빼곡히 담고 있는데요.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1심 재판의 핵심 쟁점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여부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 봉쇄는 물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시에 벌써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됐다는 것은 그 사실 자체만으로 보더라도 이거를 통제하고 막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휘부의 말은 다릅니다. 국회에 들어가려는 의원을 다 체포하고 잡아들여 다포고령 위반이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곽종근 이진우 전 사령관 역시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봉쇄가 아닌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는 헌법재판관마저 의문을 표했습니다. 본청 건물의 문에만 배치를 해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충돌이 생겨버린 겁니다. 들어갔으니까 충돌이 생긴 게 아니에요? 윤 대통령은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등 정치인 체포 지시도 한 적 없다고 했지만 정반대 진술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 잡아들여라. 이번에 쌌다 정리해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말씀 이후에 방첩사를 적극 지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통령이 들어가시면서 제 이름을 보시더니 저 참고 자료 이거 참고하라고 하면서 검찰은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100쪽 이상 분량의 공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이 공소장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탄핵 심판의 핵심 증거로 활용될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범죄 행위가 명확하게 공소장에 적시되는 만큼 탄핵 심판엔 속도가 더 붙을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